상승에 대한 우려는 좀 가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 예.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뭐 몇 가지 이유에서 금리가 계속 올해 주식시장이 좀 성가시게 좀 방해꾼 노릇을 할 거는 같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네. 이제 뭐 금리 상승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이 끝난 거냐? 뭐 그렇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요. 대신에 기업의 성장성이나 또 실적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는 또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기가 지금 막 돌아서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 3년 내에 뭐 경기가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향후 3년 이내에 연준이 금리를 기습적이고 급격하게 그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노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고 계신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경기 위축이나 통화 긴축이 없을 가능성을 일단 생각을 해놓고 보면 그렇게 금리 상승,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인 금리 상승에 주식시장이 좀 방해를 받는 것은 맞지만 네. 시장 자체가 그것 때문에 뭐 부러지거나 뭐 대폭락을 하거나 뭐 약간 단기 국면에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축구로 얘기하면 네. 수비에서 태클은 걸 수 있지만 골을 못 넣을 정도는 아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년간 뭐 한 20년간 특히 미국 증시에서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좀 살펴보니까요. 네. 근래 그러니까 뭐 2000년 이후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또 글로벌 증시에서 금리 상승에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초반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약합니다. 네. 아무래도 완화 기조에서 네. 약간 오르니까 네. 소위 이제 약간 발작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연준이 금리를 중앙은행이 안 올리더라도 네. 시장 금리가 이제 경기를 반영해서 꿈틀꿈틀 뭐 앞으로 물가도 오르니까 특히 장기채 같은 경우는 뭐 멀리 내다보고 미리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초반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초입 국면에서는 시장이 조금 발목을 잡히고 좀 단기 하락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박스권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훨씬 더 뭐 일반적이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네. 뭐 한 열에 7, 8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단기 금리는 안 올랐는데 장기 금리가 10년물 뭐 이후 그다음에 또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흔히 뭐 스프레드 뭐 이렇게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연준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책 금리가 잡아놓는 거죠. 네. 네. 그래서 0에서 0.25, 그러니까 네. 상한선이 0.25에서 금융기관끼리 하루 거래되는 콜 금리를 0.25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네. 이제 몫을 박아놨는데요. 하지만 시장 금리는 장기 금리 뭐 10년물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치고받으면서 이제 뭐 금리가 뭐 출렁거리면서 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처럼. 그 기준금리와 장기금리의 이제 갭, 스프레드, 이거는 2000년 이후에 보시면은 거의 한 4%포인트 정도 넘게도 벌어집니다. 네. 지금 그 자료 네. 가져오신 그거죠? 한번 네.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단기 금리인 정책 금리와 장기 금리인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장기 금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그러니까 최고치 갈 때는 한 4%까지 벌어지고 네. 또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도 네. 간혹 덜어 있고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금리가 코로나 이전부터 네. 살짝 이제 고개를 들고 지금 약간 1% 후반, 그 스프레드가 네. 1% 후반 정도 와 있는 뭐 건가요? 1.6, 뭐 이 네. 정도 1.7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금리는 거의 제로 금리고 네. 10년 금리가 이제 한 1.6, 1.7이니까 네, 고무줄처럼 이제 늘어나는 거죠. 예, 이게 예. 둘이 이제 조금 벌어졌다, 네. 좁혀졌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거 과거에 한 4%까지 벌어졌던 걸로 보면 사실은 그 격차가 단기적으로는 좀 더 벌어질수록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위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연준이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고는 했지만, 네. 공언했지만, 뭐 그것도 뭐 가봐야겠습니다만, 네. 안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안 올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10년물은 뭐 4%까지도
뭐 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뭐 경기나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예. 조금 더 강하게 오면 뭐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 말대로 내년에 완전 고용을 도달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좀 앞당겨질 거고요. 내년이나 후년으로 바로 한 1, 2년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완전 고용을 뭐 내년에 도달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번 주 31일 날 또 3조 달러 예, 경기 부양안. 경기 부양이 이제 또 공언되고 네. 발표되고 그게 또 의회 통과를 한다면 조금 더 경기가 가속적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뭐 내년에 완전 고용은 아니더라도 실업률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면 뭐 금리는 아마 더 많이 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4%까지도 갈 수 있다. 과거의 기준치를 가지고 그러면 10년물 4% 간다 그러면 보시는 분도 그렇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경각심을 4%라는 건 경각심을 이을 수 있는 사실 좀 화날 수 있는 숫자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대략 지금 1.1% 초반에서 뭐 기업들의 이제 배당 그 수익률 1.4, 1.5를 넘어가면서 1.7까지 왔다. 그러면 올해 적어도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밴드는 위쪽으로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네.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네. 뭐 제가 그냥 뭐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고요. 네. 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갈까? 그 아래 그리고 그림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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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예, 그림이죠. 출렁거리면서 올라간다고 이제 조금 위에 게 장기금리 궤적인데 10년물 올랐다가 네. 또 밀렸다 또 올리면 네. 전반적으로는 주식으로 얘기하면 상승 조정하면서 올라가는 추세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뭐 옛날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뭐 아주 뭐 그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아마도 내년 혹은 후년까지 경기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또 물가를 또 안정시키는 요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아마 물가가 더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예. 이런 그림이 안 나오고 조금 더 이렇게 싸납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올해 저는 뭐 10년물 금리를 뭐 한 2.5 정도 갔다가 네. 다시 2%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테이퍼링이 저는 시작될 것 같거든요. 네. 하반기에.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거죠. 네. 채권을 지금 1,200억 달러씩 월 매입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이거를 뭐 이제 월 한 뭐 100억이나 200억씩 줄여갈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되면 한 3%까지 갔다가 시장 금리가 또 한 뭐 2.7이나 이렇게 빠졌다가 결국 2024년에 가까운 뭐 23년 저는 하반기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2023년 중반 뭐 조금 늦어져도 뭐 하반기에는 금리가 10년물이 한 3.5 정도 이렇게 가 있고 막상 그러면 뭐 2023년이나 4년에 먼 얘기지만 연준이 금리를 뭐 많이 올릴 거냐 그때 가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아마 한 2번 정도 올리면 끝날 거다. 그러니까 항상 채권 시장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 앞당겨서 주식시장처럼 먼저 반영하는 거죠. 네, 네, 앞당겨 선제적으로 올라가고 막상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시작점부터는 오히려 금리가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경기라든지 자산시장이 또 금리 상승에 자연적인 어떤 그 쿨다운 효과, 일종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이제 금리, 시장 금리가 해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이 물가 때문에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릴 가능성은 오히려 그렇게 높지 않다. 아무튼 왜 그렇게 먼 얘기를 하십니까? 네. 라고 질문하실 수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질문드릴게요. 네, 왜 이렇게 먼 얘기를 하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보는 네. 미국의 10년물 네.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수억 명이 보는 이 미국 제10년물이라는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리는 시장의 금융 컨디션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금리가 말 그대로 10년 후까지의 경기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년 후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게 내년 후년의 금리가 아니라 내년 후년에 어떤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연준의 정책 변화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금리, 오늘 밤 금리에, 네. 내일 금리에.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부채가 많이 늘었잖아요. GDP 부채 비율이 전 세계가 300%인데 네. 가계, 기업, 그다음에 정부 그런 상태에서 빚이 많이 늘어 있으니까 금리가 옛날보다는 조금만 올라도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도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리 상승은 비포 코로나 이전 시대의 금리 상승하고는 조금 시장에 대한 또 전반적인 실물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다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3월 한 달 시장을 괴롭혀온 미국 국채금리, 특별히 10년물, 장기물이죠. 국채금리 상승에 소위 금리 발작, 텐트럼이라고 표현하죠. 금리 발작은 끝난 것인가? 금리는 이제 안정되는 것인가? 예,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주가 상승의 좀 성가신 요소이긴 하지만 주가를 확 이것 때문에 꺾여서 게임 아웃을 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네, 조금씩 적응해 갈 것 같습니다.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네. 다만 금리는 지난번에 설 전에 오셨을 때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금리가 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출렁출렁 하는데 오늘 말씀은 좀 출렁출렁하면서 저점을 조금 올려가는 금리 상승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